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오늘의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타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1.6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2.1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미 애널리스트 분이 금일 반등은 펀더멘털에 근거한 반등이 아닌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속에서 1월 FOMC 회의 이후 유입되었던 과민 반응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근거한다라고 하면서 2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폭증으로 인해서 1월 경제지표 부진이 불가피하고 통화정책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다운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LG화학, 휴마시스, 기아, 하나금융지주 순이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은 6위에 있는 하이브였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뜨거운 감자였던 SM 말고도 하이브 자체가 엔터주로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순이었습니다. 역시나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과 개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산 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기관의 순매수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노텍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삼성 SDI, SKI테크놀로지, 하이브,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오늘 업종 상위로는요, 1위는 보험, 2위는 제약 및 생명과학, 3위는 유틸리티, 4위는 에너지, 5위 건강 서비스 및 장비였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라던가 경구치료제에 대한 테마주들이 오늘 급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국채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SMCNC, 2위는 일동제약, 3위는 SD바이오센서, 4위는 이지미디어, 5위는 경남제약, 6위는 SM라이프디자인이었습니다. 총 6개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 넷마블 지분을 매각을 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수설에 의해서 SMCNC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의 먹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 2A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일동제약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신속 항원 키트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진단 키트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은 3,000원짜리 자가 진단 키트가 지금 현재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10만원까지도 올라갔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미디어는 샤프에 납품하는 북미 기업용 센서 시프트 OIS, 즉 광학 손떨림 보정 검사 장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남제약 역시 진단키트 관련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라이프디자인은 CJ ENM이 넷마블 주식 일부를 팔아서 SM 지분을 인수 자금에 쓴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스몰캡 부분인 SM라이프디자인과 SMCMC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이슈로는요, 1월에 너무나도 주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셀트리온, 미래에셋, SMT 모티브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 저점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의 기사였습니다. 메타가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모두 다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2%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인 3일날 코스닥 코스피가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미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90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 아래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바닥에서 완전히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2월 경제지표도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6원대로 높아지면서 1년 8개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는 1월 무역지수가 48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부분도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많이 하되 그리고 수입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수입 부분은 우리가 뭐 가방이라던가 소모품들을 사는 소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산다라기보다는 원자재에 대해서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추세를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무역 수지가 점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일면에는 예전에 알루미늄 값의 폭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그리고 설날 전에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락 부분으로 보면은 호텔신라가 마이너스 8%로 설날 전에 실적이 나왔었고요. 눈에 띄는 것은 BH와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BH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15% 상회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 상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주 공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많이 안 해드리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수주가 나와서 언급은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중앙 D&M이 최근 매출액 대비 141.8%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쭉 내려와 있는 동전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만큼의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12%에서 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수주가 크게 발생이 되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전주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를 보면은요, 일단 당장 내일은 메타 플랫폼과 관련해서 주가가 현재 시외 22% 정도 내려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 역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와 ISM 비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컨센서스 부합이라던가 혹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의 청문회입니다. 지명자 청문회에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3번은 하되 3월에 당장 0.5bp를 올리는 거는 무리일 것 같다. 그건 의미가 없다. 0.25가 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마존과 머크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 발표입니다. 각각 섹터에서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시총도 크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 후반부에는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4일 금요일에는 1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및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잡고 금리를 크게 올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마존과 머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서 나스닥과 S&P 500 등의 지수들이 상승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시 오늘 반등이 된 부분이 이어지면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문회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적들도 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